그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하루에 3끼는 꼭 먹어야 돼요. 꼭 먹고, 식당 갔을 때 땡기는 음식 있죠? 뭐, 이렇게 자극적인 게 보통 땡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뭐 맵고 달고 짜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녁을 오다가 이제, 저는 먹느냐고 좀 늦게 왔는데, 갔더니 사실 땡기기는 뭐 만둣국이 땡겼어요. 식당 갔더니. 국물도 있고. 근데 밀가루가 이렇게 속이 좀 불편해요. 먹고 나면. 그리고 뭐, 그 만두 속에 뭐 좋은 게 들어가겠어요. 뭐 다 이렇게 안 좋은 거 들어가잖아요. 메뉴 중에 된장찌개인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땡기기는 만둣국이 땡기는데, 참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 3끼 꼬박꼬박 드시고, 김밥이니 떡볶이니, 그런 건 식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속을 막 긁어놓을 거예요. 김밥을 아침, 점심 연달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오후쯤 되면 속이 쓰려요. 저도 김밥이 왜 이렇게 속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속이 쓰려요. 뭐 어떤 간식도 다 필요 없고 꼭 밥을 드세요. 알겠죠? 차라리 공부를 좀 덜 할지언정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그 수업은 이제 보통 책으로 할 텐데, 제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핸드아웃은 뭐 나눠주지는 않았어요. 핸드아웃 없이 그냥 수업하실 수 있게 할게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어느 수험생의 하루, 이건 제가 적은 건데. 자, 보통 수험생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제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잠염종으로 일어나죠. 잠요가 딸랑딸랑 해서 일어나죠.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죽을래? 아니면 잠염종으로 일어날래? 그러면 나 그냥 죽을래. 저도 진짜 싫어요. 그 다음에 7시에 이제 고시생들은 이제 7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이런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죠? 고시생들은 일찍 자고 늦게 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일어나는데, 이제 비몽사몽거나 일어나서 뭐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상태로 이제 학교로 가죠. 학교 고시반, 이제 도서실로. 고시반은 아침 8시인가? 이렇게 꼭 이렇게 체크를 해요. 출석 체크를 해요. 그리고 뭐 밤 8시인가, 9시인가, 10시인가 또 체크를 하고. 가는데 아침을 안 먹죠. 뭐, 입맛이 있겠어요? 아침 안 먹고, 아침부터 졸립죠. 그리고 이제 오전에 가서 뭐 영어나 아니면 뭐 국어나 이제 이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을 공부를 해요. 점심을 한 11시 반 정도에 먹어요. 친구들이랑 먹고 한 30분 정도의 잡담을 하죠, 보통. 그 잡담이 아주 재밌죠. 하루에 이제 스트레스를 다 푸는. 이제 30분 정도 잡담을 하고, 더 잡담을 하고 싶지만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2시 반 정도 이제 들어가서 이제 책 좀 보다가 이제 오후에 이제 강의를 들어요. 강의 3시간 반짜리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사, 공무원 시험이면 이제 국사를 듣는다. 오후에 강의 듣고, 강의 듣는데 또 그렇게 졸립죠. 그래서 졸리는데 이제 낮잠을 자면 안 되니까. 이제 참아요. 참고, 저녁도 비슷하게 먹고, 저녁 먹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다른 공부를 해요. 예를 들면은 세법, 아니면은 회계, 이런 다른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과목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영어, 오후에 국사 수업 듣고, 저녁 때 이제 세법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공무원 시험은 이제 5과목을 친다고 할 때, 하루에 3과목을 하니까, 뭐랄까, 좀 불안하지가 않죠. 그죠? 매일매일 3과목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고시생은 한 새벽 한 2시, 3시 이 정도에 잠을 자야 된다. 이래 생각으로 계속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다가 한 12시 되면 이제 배가 고프죠. 아침은 안 먹었지, 점심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럼 사실 한 10시만 되면 배고프잖아요. 고시 식당 밥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시에 정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럼 그때 나가보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쵸. 김밥, 떡볶이, 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진짜 맛있죠. 그걸 먹는데
김밥, 떡볶이, 라면은 거의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게 왜 얼마나 몸에 아픈지. 근데 하여튼 거의 그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먹고 나서 이제 한 2시 정도에 잠을 자는데, 그러면 잠의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죠. 2시에 자서 이제 7시에 일어나면. 그것도 부족하고, 12시 정도에 뭐 라면, 김밥, 떡볶이를 먹고 잠을 자면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속이 계속 이렇게 소화하기 때문에 잠을 깊게 못 자요. 그러면 이렇게 깊게 쭉 내려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깊게 못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7시간을 자도 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얼굴에 뭐도 나고, 그래서 그 고시생들은 뭐 꼭 7시에 일어나고 새벽 2시에 잠을 자야 된다. 이런 걸 깨야 돼요. 그리고 잠은 많이 자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새벽 인간인데, 저는 이제 거의 6시에 일어났어요. 6시에 일어나는데, 그 잠행종을 맞춰놓고 일어나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시험 당일 아니면, 시험 당일에만 이제 잠행종을 켜놓고 자는데, 한 번은 그, 본 사건이 제한대로 해석이 되는 제한기죠. 여론은 제한기죠. 해가지고 속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 다니고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아침 먹으러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올빼면 같은데, 올빼면은 뭐 새벽 3시, 4시, 5시에 자도 상관이 없어요. 늦게 자면 그만큼 늦게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4시에 잤다 그러면 뭐 11시, 12시 일어나세요. 예. 하루 3끼만 먹으면 돼요. 예. 근데 그걸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것이냐, 뭐 점심, 저녁, 그 다음에 뭐 밤 이렇게 먹을 것이냐. 그 자기 그 스타일을 알아갖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도 이제 식욕이 되게 왕성해서 아침 식사를 많이 해요. 학교 식당에서 먹는데 뭐 밥 더 달래서 먹는 적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이랑 오후랑 저녁 때랑 이제 항상 한 과목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그 점심하고 저녁, 뭐 아침도 그렇고 이제 혼자 이제 먹는 걸 많이 했는데, 점심이나 저녁 먹고 이제 친구들과 그 수다 떠는 거, 이게 참 공부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페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건데,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고 나면 그 수다 떠는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하고도 먹어보고 혼자도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공부 효율로 치면 혼자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일단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뭐 보통 12시, 그러니까 11시 반 정도에 점심 먹는데,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좀 지겹다,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럴 때 딱 나가서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쉬는 것도 되고
밥도 먹고, 또 공부, 뭐, 그런 거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뭐, 볼일 볼 거 없나, 뭐 머리 자르고 올까, 뭐, 내려가서 머리 자르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가 리듬이 안 끊어져요. 그리고 딱 나가서 식당까지 5분, 그 다음에 밥 먹는데 10분, 돌아오는데 5분, 딱 20분이 걸리거든요. 정확하게 20분 후면 딱 와서 앉아있어요, 책상에.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밥 먹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밥 먹고 도저히 바로 공부 못 한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밥 먹고 바로 와서 공부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먹게 되면은 12시 반, 아니 11시 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11시 한 20분부터 신경이 쓰이잖아요. 늦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막 하다가 이렇게 딱 끊을 시간이 아닌데 이제 할 수 없이 강제로 딱 끊고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리듬도 좀 끊어지고, 그리고 밥만 먹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밥 한 20분 먹으면서 또 무슨 이렇게 전날 있었던 뭐 이승엽 뭐 야구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날씨 얘기도 해야 되고, 뭐 무슨 뭐 타이거 우즈의 골프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밥 먹고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또 30분 정도 이제 또 수다를 떨어야 되고. 근데 그 30분 수다 떠는 게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떠나서 엉뚱한 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고 딱 돌아와서 그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책을 볼 때 책 내용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근데 혼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뭐 서브노트나 암기장이나 이런 걸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책을 갖고 가기도 하고. 이제 손에 들고 이제 식당에 가는 거죠. 사실 저도 항상 먼저 많이 들고 가는데, 뭐 가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 일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마음은 그 공부 내용에 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줄이 딱 연결이 돼 있어 갖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죠. 이걸 들고 가면. 그리고 실제 밥 먹으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 효과만 따지면 혼자 밥 먹는 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괜찮고, 그걸 못할 이유가 없어요. 뭐 친구들하고 관계, 뭐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관계가 나빠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식사는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그 새벽 인간이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밤에는 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8시 반만 되면 공부가 안 돼요. 그건 저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고시생인데 8시 반부터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근데 제가 이제 6시에 일어나서 보통 7시면 도서관에 도착을 해요. 그때는 거의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열람실에 대략 뭐 한 500명 정도 좌석이 있는데, 뭐 제가 딱 열람실에 갔을 때 하여튼 아무도 없는 경우도 많고, 거의 뭐 무슨 두세 번째 이 정도 도착하고, 그리고 아침부터도 공부 잘 돼요. 물론 가장 공부 잘 되는 시간은 오후지만 아침에도 공부가 되는 거죠. 뭐 졸립지도 않고 쌩쌩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 아침부터 굉장히 빨리 공부를 시작을 해서 남들은 이제 보통 10시, 11시 도서관에 오니까, 이제 올빼미 인간들은 그 사람들보다 한 2-3시간 빨리 공부 시작을 했으니까 저녁 때 8시 반 정도까지 공부를 하는 것도 상관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근데 한동안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되나. 8시 반부터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학교 셔틀버스로 이제 집에 가는데, 셔틀버스가 9시 40분에 있어요. 8시 반부터 9시 40분까지는 이제 셔틀버스를 이제 보통 타고 가는 걸 원칙을 했어요. 그래도 양심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집에 가면 왠지 약간 좀 의무를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셔틀버스까지는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 어영부영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보고 있을 때 사실은 뭐 눈엔 잘 안 들어오고, 뭐 그냥 대충 이제 책 좀 보다가 뭐 시계 보다가 이제 계속 이제 언제 9시 40분 되나,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 되면 이제 가방 싸들고 나가고. 근데 우리 열람실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올빼미형들이 많기 때문에 한
10시 한 반까지 그 열람실에서 공부를 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24시간 한 열람실이 있어요. 고리로 옮겨서 또 뭐 한두 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고.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굉장히 빨리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올빼미 여인관들은 아침에 일찍 오지 못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더라고요. 뭐 보통 10시 몇 분, 11시 이렇게 일어나서 뭐 당연히 아침은 거르고, 그리고 이제 그 해가 중천에 떠서 이제 도서관에 가니까 이게 그게 그렇게 괴로운가 봐요. 양심에도 찔리고. 그러면서 내가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학교 온다고 하면 뭐라더라, 뭐 오빠는 타고난 고시생이라고, 정말 타고난 체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새벽형이 좀 유리한 것 같긴 해요. 뭐 도서관이 6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니까 딱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올빼미형 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도서관 잘 안 하니까 좀 유리하긴 한데, 올빼미는 올빼미대로 살아야 되고, 올빼미가 그 새벽형인간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정말 전형적인 고시생처럼 일찍 오는데, 대신 그 8시부터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시계만 뒤다보다가 가니까 전 또 그렇게 하고, 대신 올빼미들은 아침에 뭐 11시, 12시 와서 뭐 밤 12시, 1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치가 느끼면 안 되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양심의 가치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때 스터디를 했는데, 꼭 뭐 10시나 뭐 11시에 꼭 스터디 시간을 잡아요. 근데 이제 우리 때도 대부분 이제 스터디 멤버들 올빼미들이었는데, 스터디 시간을 정해놓으면 강제적으로 이제 학교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터디를 오전으로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야 할 시간에 억지로 잠명종으로 깨갖고 하루를 시작해서 나와 있는다. 그거는 진짜 비능률적이고,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제 9시 50분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10시에서 10시 10분, 집이 가까웠어요. 가서, 저희 집에는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요. TV를 싫어하느냐? 되게 좋아해요. TV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뭐 하루에 뉴스만 보고 끊어야겠다, 이게 안 되니까, 뭐 그냥 어떤 날은 그러니까 고충 많을 때, 데모 낼 때,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집 밖으로 안 나가고 계속 TV만 보고, 재미가 없으면 재밌는 거 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채널 돌리고. 이제 변호사 할 때 작년에도 또 텔레비전에 또 빠져갖고, 1년 내내 이제 TV, 그러니까 저녁 때 집에 가서 TV 보고, 뭐 주말에 TV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작년 추석 때 결국은, 안 되겠다. 1년 동안 TV 봤는데, TV로 도움 얻은 걸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TV 안 봐도 크게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부터 이제 TV를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시공부할 때 저는 이제 컴퓨터도 없었고,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는 이제 라디오. 그래서 집에 가서 라디오를 뭐 좀 듣긴 했는데 크게 기억은 없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씻고, 그리고 이제 한 10시 반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불을 피고 이제 엎드려서 이제 책을 좀 봐요. 책을 보는데, 낮에 보던 책 있죠. 낮에 내가 보던 책, 그거를 계속 이어서 봐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거죠. 다른 책을 본다거나 복습하는 게 아니라 보던 책을 진도를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다만 30분에 뭐 무슨 5페이지든 10페이지든 하여튼 나가는 거예요. 하던 거를. 저는,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그것만 해요. 괜히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뭐 갔다가 돌아서 또 하고 이런 거 절대 없어. 그냥 한 번 나가면,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간 거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불 속에 엎드려서 보면 사실 졸립죠. 그때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뭘 하다가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기 전에 TV를 보다 잔다. 30분을 보다 잔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다 잔다. 아니면은 라디오를 듣다가 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기억은 잠자기 전에 봤던 거, 이게 제일 강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잠자기 직전에 외웠던 단어가 가장 깊게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뭘 하다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를 하다 자야죠. 여러분 뭐 TV나 뭐 웹서핑이나 만화책 보다가 자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강하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그 전에 공부했던 거는 많이 약해져요. 기억력이.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항상 그 공부를 하다가 책을 덮고 자야 돼요. 엎드려서 책을 보면 쉽게 졸린데 이렇게 엎드려서 보다가 아 졸립다. 그래서 시계를 딱 보면은 뭐 11시 정각 딱 그래요. 그러면 책을 딱 덮고 베개 옆에 딱 놓고 불 끄고 이렇게 베개에 머리를 딱 대면은 금방 잠이 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저는 뭐 10초를 안 넘겨요. 전 요새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가끔가다 이제 친구들이 와서 자면 참 빨리 잔다. 이게 되게 신기한가 봐요. 저는 제가 그게 남들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빨리 잠들려면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뭐 오늘은 뭐 1시에 자고 뭐 어제는 뭐 2시에 자고 또 뭐 그저께는 뭐 11시에 자고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항상 규칙적으로 잠이 들어야지 빨리 들고 깊게 들고 아시겠죠? 뭐든지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든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절제가 필요해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면의 질이 높아져요. 그 전에 한번 그 개인 상담에 오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불면증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형 인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사실 자기가 새벽형인지 올빼미인지 요거가 굉장히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마치 자기가 뭐 소양인이냐 뭐 태양이냐 이런 거 구분하듯이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밤 12시 넘어서 공부가 잘 되느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식욕이 있느냐 뭐 그런 거. 그냥 대체로 공부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어느 시간대 공부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낮에 오후 시간에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새벽형 인간의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올빼미일 확률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가 가장 잘 될 때예요. 속도가 가장 빠를 때죠. 그 사람은 이래저래 해보면은 새벽형에 맞는데 불면증이에요. 잠이 안 와서 뭐 새벽 4시까지 3시간 동안 그냥 침대에서 뭐 이렇게 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치죠. 잠을 못 자면 공부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다음날 공부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뭐 전날 잠을 7시간 자야 되는데 설쳐갖고 뭐 한 4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공부가 뭐 잘 안 될 거예요. 능률이 한 반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불면증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집에 와서 음악을 듣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10시 정도 집에 와요. 집에 와서 이 사람이 그 밤에 라디오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듣는 걸 아주 큰 즐거움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밤에 와서 이제 느긋하게 이제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이렇게 그 휴식을 취하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와서 이제 이제 자기를 위해서 이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요. 근데 라디오를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릴렉스를 취하면서 듣는 순간 몸이 서서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피곤하고 노곤하고 지쳐야 잠이 오는데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서 이제 눈 감고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 그러면 몸이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겠죠, 그죠? 쉬는 거니까 휴식이에요. 몸이 서서히 회복이 돼요. 그러면 잠이 달아나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1시간 정도 듣다가 11시에 딱 잠을 자려고 하면 몸이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된 거야. 이게 잠들 컨디션이 아니야. 공부를 할 상태가 된 거죠. 그래놓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오죠. 몸이 이제 그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해서 개인 상담, 그러니까 집단 상담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원인이 이제 그거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를 이렇게 그 집에 가서 한 10분 정도만 듣지 말아라. 당신은 라디오 들으면 몸이 회복이 되었고 잠이랑 멀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사람이 가서 라디오를 끊었어요. 끊었더니 그때부터는 잠을 잘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잘 때 뭘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불면증에 걸린 거는 이거는 어떻게든 고쳐야 돼요. 근데 수면제 먹는 건 아닌 것 같고 불면증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험생의 하루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전형적인 수험생의 1년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공부 시작한다고 할 때 공무원은 이제 영어 시험이 있으니까 영어를 한 3달 정도 영어만 해요. 3달 동안 집중적으로 3달 가죠. 5월 달부터는 이제 학원을 들어요. 이제 뭐 영어, 국사, 세법, 국어, 회계 이렇게 5과목을 친다고 할 때 그 기본 강의가 학원의 수업이 길죠. 국사 한 2달, 세법 한 달, 뭐 국어 한 달, 회계학 한 달 그렇게 합하면 5달이에요. 5달 수업을 들어요. 그럼 10월이죠, 그죠? 예. 그렇게 가요, 보통. 10월 달부터 이제 학원에서 또 그 진도별 모강이 있어요. 그걸 또 따라가. 강사는 또 들으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또 뭐, 5과목 하는데 뭐 한 4달 정도 걸려요. 그러면 뭐, 한 2월 달 되거든요. 2월 달 되면 시험 이제 4월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4월인데, 학원에서 또 뭐 최종 정리반 또 만들어요. 뭐 집중 강의 이런 거. 그럼 그것도 한 2달 들어요. 4월이 돼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가요. 문제를 보면 다 한 번씩은 본 거야. 다 들어본 거고, 눈에 익은 거야. 근데 답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 듣고, 뭐 자기가 책을 보니까 자기가 한 번씩은 다 봤던 내용들인데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답을 못 찍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봤는데, 봤던 문제인데 답은 뭔지 몰라. 이게 떨어지죠. 택도 없이 떨어져요. 택도 없이. 커트라인이 80점이다 그러면 한 60점, 50점 이 정도에 떨어지죠. 자, 그리고 나면 다시 또 그 5월달부터 다시 또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다녀야 하는 줄 알아. 이게 또 떨어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 안 돼요. 그 객관식 시험은 그러니까 사실 1차 혹은 이제 공무원 시험 이런 시험에서는 제 생각에 학원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강사님들이 강의할 때 좀 뭐랄까 쓸데없는 걸 가르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강의를 학생들이 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학생들의 강의를 듣게 하려면 어렵게 가르치고 뭐 책에는 없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그 교수 기본서도 이렇게 좀 깔아뭉개고 그래야 또 자기가 또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 객관식 시험은 그러니까 강의 목적은 그거예요. 강의 목적은 이해를 시켜준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찍어준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그 두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일부 수험생들은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봐야 자극이 받는 수험생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남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게 자기한테 나도 공부 열심히 한다. 그 정도로 추진력이랑 그 공부에 대한 의욕이 약한 사람들은 안 돼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 제 생각에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은 안 중요한 거에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안 중요한 거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80점, 9점을 받아야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점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객관식 시험은.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난 중요한 위주로 공부하겠다. 그러면 한 60점, 70점은 쉽게 받아요. 하지만 합격하려면은 90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90 받으려면은 거의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하고 그래도 빠뜨리는 거 한두 개 틀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해서는 객관식 시험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해. 이해. 과연 이해가 필요한가? 이해가 되면 좋죠. 그 이해가 되면 암기가 좀 쉬워지고 전체적인 맥락이 좀 쉬워지는데 근데 학원을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책을 보고 책이 워낙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책을 보시고 혼자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세요. 근데 학원을 들어서 사실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너무 체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딱 1년을 놓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은 학원은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리고 정이 불안해서 학원을 듣겠다 그러면 한 1년에 한 3달 정도 그 정도만 들으시고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도 부족하고 공부를 원래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마디로 열등생이다. 나 같은 사람도 학원 안 듣고 과연 혼자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분이라고 해서 학원에 과연 합격을 시켜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분일수록 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해야 되는데 학원은 조금만 다니시고 혼자 많이 외우세요. 객관식 시험은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없어요. 교재가 워낙 좋은 게 많으니까 그 교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우느냐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책을 쓸 때, 그러니까 공부를 막 시작하는 초학자, 그러니까 공부를 무슨 아주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그런 우등생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 그냥 실력이 고만고만한 이런 젊은 사람이 앉아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공부를 잘 하는 분이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책을 전혀 안 봐도 붙을 수가 있고 또는 제 책 중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거 그런 것만 일부 이렇게 캐치해서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공부가 많이 부족한 분들은 그러니까 워낙 아는 게 없고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책을 많이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책뿐만 아니라 하여튼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 책을 보면 이렇게 좀 말투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쁜 말투가 보일 수도 있고 또 잘난 척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공부 방법 이런 게 나 이렇게 공부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시고 그런 거 감안해서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고 점잖게 하다 보면 의사전달이 안 돼요. 의사전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은 여러분한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에 좋은 약은 몸에 쓰듯이, 예, 입에 쓰듯이,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잘난 척해서 뭐 하겠어요. 욕만 먹지. 제가 잘난 척 하려고 쓴 건 아니고, 과 실무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라는 게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논술형 시험 말고 객관식 시험이라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 책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시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초점을 맞췄어요. 사시 수험생은 뭐 2만 명인데 공무원 시험은 2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책을 쓸 때는 사시보다는 공무원 쪽에 비중을 맞추고 책을 썼는데, 제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사시다 보니까 사시 공부하는 분들이 카페도 많이 들어오시고 책도 많이 구입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공무원 베이스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그러니까 워낙 개인차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공부 방법을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게 항상 튜닝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책을 봅시다. 책 25페이지 제1기는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불합격하고 나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이제 따로 모아놨어요. 이거 이제 법률 저번에 발표됐던 글인데, 한번 1번을 봅시다. 애인이 있는데 싸우는 등으로 해서 대처로 힘이 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 애인이 속을 썩인다. 이거는 절대 붙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됐을 때 되게 오해가 많은데, 아니 그러면 애인이랑 무조건 헤어져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글을 많이 올려요, 댓글을. 근데 그건 아니죠. 애인이 속을 썩을 때 헤어지라는 거죠. 예, 자주 싸우고. 애인이랑 있는데 사이가 괜찮다. 뭐 특별히 나쁘지 않다. 뭐 한 3년 사귀어서 이미 적응이 다 됐다. 그런 경우는 헤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잘 안 맞거나 대부분 철이 없는 경우죠. 뭐 양쪽 다 철이 없거나 한쪽에 철이 없거나 그러면 계속 싸우거든요. 20대면 철이 없을 나이에요, 보통은. 예, 뭐 사회생활 한 것도 아니고, 뭐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싸우면은 그건 헤어지는 게 좋아요. 서로에게 힘들고 시험은 뭐 보나 마나 떨어져요. 예, 그런 분들은 헤어지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은 새로 만들지 말고. 고시가의 정설 있잖아요. 뭐 애인이 있으면은 헤어지지 말고 없으면 뭐 만들지 말아라. 예, 없는 사람 만들지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싸우고 스트레스 자꾸 주면은 헤어지세요. 아시겠어요? 시험 공부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자꾸 싸움을 걸고 마음 불편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이해를 못 해주고 그 정도 배려 못 해주는 사람은 같이 안 사귀는 게 좋아요. 그거는 철이 없는 사람이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헤어지고 다른 사람 구하세요.
요게 굉장히 커요. 저도 90년도 공부할 때 여자친구랑 굉장히 많이 싸우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조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저도 물론 이제 그랬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1차, 2차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 자기가 처음 잘 모르는 시험인데도 자기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언을 안 구하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또 자존심 때문에 못 물어봐요. 창피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언을 안 구하면 그거는 정말 붙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은 대학교 입학을 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잘해서 들어간 거지. 또 이 무슨 사시나 공무원 시험 또 다른 거거든요. 전혀 다른 공부예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잘 쳤다고 해서 이런 공무원 시험을 잘 친다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접근해야지. 내가 수능을 잘 봤으니까 이것도 잘 칠 거다. 물론 수능을 못 본 사람보다는 유리해요. 유리한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학원. 학원을 너무 많이 들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학원을 제 주변에도 많아요. 학원을 뭐 하루에 2개, 3개씩 1년 내내 듣다가 뭐 계속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학원으로만 그냥 시간을 다 때우는 거죠. 학원을 들으면은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이 부족해요. 자기가 혼자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외우려고 안 해요. 복습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학원 수업 듣다 보면 강사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외울 생각을 안 해요. 다 외운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건 완전 180도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완벽주의자들. 많아요. 이런 사람은 5년 10년 계속 장수행 중에는 제가 보기엔 완벽주의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시험에 붙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이해도 깊고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데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제가 아는 변호사님들 중에도 몇 분 계세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시는데 뭐 한 10년 넘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결국은 붙으셔서 변호사님 하는데 참 붙기 어려운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7번. 다음 페이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한 분들, 그래서 대학교, 그런 분들은 이런 시험들 사실은 불리해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본 사람들은 시험에 강해요. 시험에 강해서 새로운 시험을 딱 접하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은 훨씬 더 분발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2년 할 거 자기는 3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뭐 하향 지원 혹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낮은 대학교에 뭐 그렇게 입학을 했다. 나는 사실은 뭐 실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근데 다 그래요. 남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실력대로 간 사람 없어요.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다니는 학교보다 훨씬 실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이제 컴퓨터 게임 얘기 나오고, 12번에 이제 TV 본다 이런 얘기 나오고, 23번에 인터넷 얘기 나와요. 컴퓨터 게임, TV, 인터넷. 이거는 끊어야 돼요. 이거를 수업 기간 동안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TV를 왜 볼까요?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게임은 뭐 정말 백해무익이고 스트레스를 푼다. 컴퓨터 게임은 스트레스를 푼다.
다른 걸로 푸세요.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못 나요. 혹시 있나요? 여기 중에? TV도 저는 이제 공부할 때 TV를 아예 치웠었는데 이것도 사실 한 번 앉으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잖아요. 아예 그냥 TV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인터넷은 좀 해야 돼요. 어디 이렇게 수험 정보 사이트 뭐 저희 때는 이제 사시로라는 사이트가 있어갖고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들어가서 뭐 어떤 교재가 많이 팔리나 이런 거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수험 정보 때문에 인터넷은 필요해요. 근데 이거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1번 보면 뭐 이렇게 친구들과 논다. 이거 친구 관계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절제를 하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뭐 놀고 여자들 뭐 차 마시고 이렇게 수다 떨고 이러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세 달에 한 번,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두세 명 만나는 그런 친구 모이면 나가지 마시고 무슨 뭐 한 10명 이런 뭐 동창회나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커다란 뭐 회식 이런 거 있으면은 뭐 가끔가다 나가세요. 그 다음에 그냥 사적으로 만나는 작은 그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전화 통화나 좀 하시고 문자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17번 운동이 있는데 뭐 운동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뭐 무슨 헬스를 한다거나 뭐 수영을 한다거나 뭐 관악산을 등산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번 아르바이트와 학교 수업. 그러니까 돈 문제로 좀 이렇게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차라리 돈이 부족하면 집중적으로 돈을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아르바이트 집중적으로 하세요. 뭐 과외를 하면은 뭐 과외를 뭐 하루에 5개, 6개를 해갖고 한 1년 정도 해서 자기가 공부 자금을 이렇게 요만큼 마련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세요. 괜히 뭐 일주일에 몇 번 과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찌르급ጭ 이렇게 공부해갖고는 그거 절대 안 돼요. 학교 수업도 그래요. 학교 수업이 사실 시험 공부에는 좀 방해가 많이 돼요. 뭐 리포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쳐야 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먼저 대충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이제 많이 확보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봅시다. 전국 모의고사를 보아라. 제가 93년도에 1차 떨어질 때 저는 이제 이런 전국 모의사를 한 번 안 쳤어요. 그러니까 모의사 자체를 안 쳤었는데 그때 뭐 시험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99년도 공부할 때 뭐 아주 우연하게
이게 정보교사 있는데 이걸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보통 본 시험을 실제 시험을 쳐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가 뭐 형법은 판례가 중요한데 형법 판례를 안 해왔네. 그 다음에 뭐 내가 이게 학원 수업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안 해갖고 도저히 이게 다 어삼서갖고 이렇게 답을 모르겠더라. 그런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킹하다 보니까 뭐 마킹 한 2개쯤 실수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시험 치다 보니까 뭐 시간이 모자르고 이런 거. 뭐 컴퓨터 수성 사인펜도 안 써보다가 써보니까 뭐 적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딱 쳐보면 이제 그런 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렇게 이제 보완해서 다음에 1년에 또 시험을 치고 그러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왜 그렇게 한번 호되게 맛을 보고 나야 그런 걸 고치냐고요. 이런 거를 이제 미리 해주는 게 이제 전공 모의고사예요. 전공 모의고사를 쳐보면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그러한 반성할 점 이런 걸 다 이렇게 똑같이 깨닫게 해줘요. 근데 이 전공 모의고사라는 거는 이제 일요일 날 학원에서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10,000원, 20,000원씩 이렇게 돈을 걷고 답안지에 걷어와서 컴퓨터로 다 채점을 해서 성적표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냥 학원에서 하는 진도별 모강 혹은 범위별 모의고사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진도별 모강이나 범위별 모의고사는 사실은 안 쳐도 돼요. 안 치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근데 이 전공 모의고사는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있는데 제가 말하는 모의고사는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 시험에서 쳤을 때 반성할 그런 점들을 갖다가 미리 깨닫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전공 모의고사가. 그래서 이걸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보통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법학원에서 치는 걸 많이 쳤었는데 거기 성적에서 이제 상위 한 20% 안에 든다. 그러면 이제 합격 확률이 80%. 상위 10% 안에 들면은 합격 확률 90% 이런 말이 있고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전공 모의고사 성적만 잘 나오면 돼요. 공부를 전혀 안 해도 공부를 엉뚱한 책 갖고 엉뚱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그 시험 성적만 잘 나오면은 합격이에요. 아무리 제대로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건 공부를 헛한 거예요. 떨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한 두어 달 전까지는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해서 한 너댓 번 이 정도는 봤으면 좋겠어요. 전공 모의고사는. 이게 전공 모의고사는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한테 직접 문제를 의뢰해요. 그냥 학원 진도별 모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님들이 내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전공 모의고사는 이제 특별히 따로 문제를 그 시험을 위해서 따로 이제 구해오는데 좋은 문제죠.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죠. 문제 질이 틀려요. 그 다음에 전공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도 이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시험이 5과목인데 아직 2과목이 부족해. 이거 너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계속 미뤄요. 결국은 시험 전까지 아예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도 좀 미뤘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준비가 완성됐다고 해서 이렇게 전공 모의고사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공 모의고사는 자기 공부 방법이 어디가 잘못되는지 이거를 점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점검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쓸데없이 잘못 공부하는 거를 미리미리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늦게 고치면은 그만큼 잘못 공부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를 많이 하는 거죠. 시험을 늦게 치면 늦게 칠수록. 그래서 잘못된 거는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사시는 이제 2월 달에 1차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8월 말부터 있는 것 같은데 8월 늦어도 9월 말부터는 보도록 하세요. 한 6개월 전부터는 시험을 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전공 모의고사를 안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시험에 있는 거를 모르기도 하고 또 필요성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사시 공부할 때 이건 뭐 그 굉장히 이제 서울대 후배인데 굉장히 좋은 과를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이제 그 사시 공부를 하는데 뭐 몇 년을 가도 1차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차를 못 붙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다고 하면은 열심히 안 떨어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아주 성실하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집에서 부처님 돈 갖고 계속 공부해요. 근데 계속 1차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공모사를 좀 봐라. 제가 이제 1차 붙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안 들어요.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사람 조언을 또 이렇게 귀를 닫아놓는 스타일이고, 결국은 전공모사를 계속 안 쳐요. 그 친구가 전공모사를 쳤으면은, 그러니까 치면은 제가 자기 문제가 뭔지 알 텐데, 안 치고. 또 시험을 치고 나면, 그럼 시험을 뭐 5번, 6번 쳐서 계속 떨어지는데, 그럼 시험을 치고 나면, 그럼 그때라도 이제 자기가 이제 떨어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떨어지고 나면 이제 자기 공부량이 부족해서 더 열심히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양이 문제가 아니라 공부 방법이 문제인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나는 공부가 좀 부족했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 반성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눈길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공부량은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그 좋은 머리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거는 요령이 부족한 거죠. 제가 공부 방법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머리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법이 틀리면은 안 돼요. 1차도 못 붙어요. 몇 년을 해도. 그 친구를 딱 보면은 그 예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칠 때 점수 갖고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평균이 뭐 몇 점 나왔다. 뭐 헌법은 뭐 80 몇 점, 뭐 민법은 뭐 몇 점, 뭐 국사는 몇 점 이렇게 나왔다. 점수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석차를 신경 쓰세요. 석차도 이제 전 과목 평균. 내가 뭐 5과목 전체 평균에서 석차가 몇 %였다. 이걸 신경 쓰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점수는 내려가요. 그죠? 문제가 쉽게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상대적인 석차예요.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제3계명. 자, 조언을 뭐 꼭 들어라. 저도 이제 92년도에 그때 이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저 스스로 이제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언을 뭐 전혀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법시험 과목을 제가 뭘로 알았냐면, 먼저 법전을 사갖고, 법전에 보면 사법시험령이라고 있더라고요. 대통령령. 거기에 보니까 사법시험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과목, 1차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법전을 외우기 시작을 했죠. 법전을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그걸 뭐 한 몇 주 외우다 보니까 그 기본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과서가 있구나. 교과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법전만 보다가, 그래서 기본서를 시중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또 도서관에 또
아유, 나 안 갈래. 뭐, 나 안 물어볼래. 뭐,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그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얘가 이제 자꾸 틱틱거리는 거예요. 내가 물어볼 때마다. 그래갖고, 물어보러 가기 전에는 이제, 뭐, 공부를 해요. 이거 가야 되는데, 이제, 발이 안 떨어진 거야, 발이. 또 갔다 오면 또 기분 잡칠 텐데. 그래서 30분을 고민한 적도 있었어요.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하여튼 무조건 가긴 가는데, 어떤 날은 뭐 음료수도 하나 가서 사서 주고, 귤도 하나 사서 주고, 뭐. 진짜 비굴하게, 그냥 비굴하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꼭 해야 돼요.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임박해서는 이제 제가 아는 게 더 많았어요. 그 친구보다. 저는 계속 정보를 수집을 했고, 걔는 이제 안 했고,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물으러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언은 누구한테 구하느냐? 여러분은 합격자한테 조언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주변 합격자는 연락하기 힘들잖아요. 이미 직장 생활 하고 있고, 뭐, 사시 같은 연수원 들어가 있고, 공무원이라면 이제 공무원 하고 있고.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전화해서 물어보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굳이 합격자한테 안 물어도 돼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충분해요. 예. 자기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기보다 늦게 공부한 사람들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다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고 합격자한테도 연락이 되면 뭐 괜찮아요. 근데 꼭 합격자한테 안 물어봐도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언해주는 사람이 나랑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같이 사시를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틱틱거린다는 다른 친구가 있었고 근데 물리학과 그 친구는 뭐랄까 물어보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랑 달라요. 공부하는 게. 그 친구는 아주 이제 아주 뭐랄까 아주 수준 높게 공부해요. 민법이면은 뭐 아주 제대로 다 수업 듣고 제대로 다 이해를 하려고 하고 거의 뭐 교수처럼 이렇게 사실은 수험생보다는 이렇게 연구해서 교수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아주 심오하게 공부를 해요. 다르죠. 공부하는 스타일이 저랑 완전 다르죠. 저는 이제 얕게 나올 것만 이제 하고 넘어간다는 건데 그 친구는 이제 아주 깊게 뿌리부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뭘 물어보면은 항상 하여튼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나랑 공부하는 걸 워낙 다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약간 좀 특이하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조언자 공부 방법이 자기랑 맞아야 돼요. 그거는 몇 번 물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 조언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몇 번 해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묻는 건 아니에요. 자기랑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2차 선택 과목을 정할 때 아까 말한 틱틱거린다는 그 친구가 나보고 지적재산권을 하래요. 그러니까 특허법인가? 지적법을 선택하면 너무 공대니까.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제 어느 서점 아주 유명한 서점에 가서 이제 거기 또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지적법이 지적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별로 어렵게 안 나오는데요. 근데 더했죠. 정보수를 더했더니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자법은 법전만 이렇게 두껍다. 그리고 이걸 하면 큰일 난다. 이거 조금이라도 어렵게 하면은 아예 망친다. 하지 말아라. 거의 선택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경제법 선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자법을 선택하라는 그 친구도 이렇게 그 친구 정보 틀린 거고 그다음에 서점의 그 직원도 정보 틀린 거예요. 지자법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오는데 자기가 모르는데 또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특별히 어렵게 안 나왔다. 저는 이제 진짜 하려고 했었거든요. 거의 결심 붙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제법을 택하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굉장히 잘 봤어요. 경제법을. 딱 한 문제 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됐죠. 그래서 조언이 틀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3사람한테 물어보세요. 3사람 정도 물어봐서 다수결로 2대1. 그 중에 2사람이 그 일치하는 의견대로 그렇게 가세요. 조언의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40페이지 봅시다. 불합격 원인을 찾아라. 오늘 5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거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부 양 자체가 부족한 게 절반 정도.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게 뭐 한 40% 정도. 그 다음에 뭐 운이 없는 경우가 한 5%, 10% 정도. 근데 공부 양이 부족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공부 양이 부족하면서 또 공부 방법도 잘못된 경우 이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공부 양을 늘려야 될 것이고, 공부 방법이 잘못됐으면은 그거를 뭐가 잘못되는지 아까 말한 그 체크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찾아야 돼요. 제가 92년도 그때 시험 공부했을 때 떨어진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제가 과외를 계속 했어요. 과외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는 과외를. 그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과외였어요. 그룹 과외라서 거의 뭐 한 200? 이 정도? 3번 가르치고.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거를 안 그만뒀어요. 시험 치는 그 주에도 과외를 했으니까. 근데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아무리 사소한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하면 안 돼요. 과외 뭐 일주일에 2번 가고 2시간씩 뭐 이렇게 해서 별로 부담 없을 것 같지만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남의 돈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외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뭐 조언도 안 구했고, 여자친구랑도 많이 싸웠고, 그 다음에 국사 같은 경우는 제가 객관식 문제집을 기본서로 담았어요. 야영태 한국사라고 굉장히 두꺼운 집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거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99년도 공부할 때는 싹 고치고 그랬는데, 그런 원인을 찾아내서 다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그런 거 안 고치고 또 공부를 했으면 뭐 똑같이 떨어졌겠죠.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찾으세요. 그리고 원인은 보통 여러 개예요. 예, 여러 개고. 물론 이제 중요한 순서가 있죠. 그죠?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여러 개니까 여러 개 찾으세요. 그 다음에 굳이 시험 떨어지고 나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시험 중간중간에 계속 찾아내세요. 이게 눈에 보여요, 이게. 그래서 시험 중간에도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세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 다음에 지금 42페이지를 보시면 합격자 기법을 들어라. 뭐 공무원 시험 혹은 뭐 관세사 시험, 간평사 시험 이런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합격자를 찾아가서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한 3분 정도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들으세요. 그게 제일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강의도 하고 책도 쓰지만 이거는 이제 뭐랄까 뭐 물론 이제 제 강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해요. 아시겠죠? 각 시험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수십 대의 경쟁을 뚫고 합격한 사람들은 뭔가 다 대가들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한 3사람 정도를 하나씩 찾아가서 밥을 사주고 뭐 무슨 선물을 사주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거를 패턴하게 하세요. 다 노하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운으로 붙는 사람은 없어요. 다 확실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걸 써서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시 시험을 치면 똑같이 다시 붙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소가 득검 치다가 쥐를 잡은 그런 꼴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터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그거를 점수 받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시행착오를 피하고 빨리 붙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정말 일반적인 합격수기에 일반적인 시험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전형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충격적이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정말 학원 수업 듣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을 테고, 굉장히 남다른 방법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딱 들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 사람 그냥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도저히 이거는 수험가의 일반적인 얘기가 너무 다른데? 그런데 수험가의 일반적인 얘기가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수험가에는 대부분 다 불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죠? 떠나서 이미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열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만 거기서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험가의 그런 떠도는 얘기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합격자들을 수험을 해서 연락을 하느냐?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인터넷 어떤 합격수기에 해서 그냥 연락을 해보셔도 되고, 의외로 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와도 이렇게 받아주고, 대답해주고, 만나주고, 그런 경우도 흔해요. 예. 낯선 사람이 연락해왔다고 해서 다 거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든지 그 노력을 하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제 이제 군대 동기인데 그 친구는 저보다 한 2, 3년 먼저 공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조언을 해줘요. 야, 책은 이거고, 공부 이렇게 하고, 많이 조언을 해줘요. 근데 그 친구, 또 이제 하여튼 공부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1차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한 2, 3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가 1차를 더 붙고 나니까 그 사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죠? 예, 계속 자기가 가르치다가,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나는 보고 이제 그 친구는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랑 또 워낙 또 친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친구 집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결혼도 했고, 사실, 부인이 이제 벌어다 주는 돈으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빨리 붙어야 되는 처지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친구 문제점은 이제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는 거. 하루에 보통 2개. 매일매일. 1년 내내. 학원 중독이에요. 학원을 그렇게 다니니까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다 끊어라. 학원 듣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제일 강경한 학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학원을 끊으면 더 붙기 힘든 거 아니냐. 나를 믿고 그냥 끊어라. 하여튼, 결국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제 말을 이제 따랐죠. 따르고 학원을 끊었는데 이제 외국어만 좀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이제 외우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바로 다음에 이제 붙었어요. 1차 붙고 또 2차도 이제 바로 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수원 다니는데 이제 연수원에서 이제 제가 또 고민을 하더라고. 이게 난 판사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이래갖고 판사하겠냐? 그래갖고 내가 휴학을 해라. 휴학하고 1년 동안 연수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다니면 이제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학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떨어지는 원인이 학원이었어요. 근데 그 학원을 안 줄이고 계속 공부를 했으면은 사실은 못 붙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친구랑 저랑 그렇게 만난 것도 다 그 친구 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또 과감하게 또 현명하게 또 받아들여서 이제 지금 그래도 이제 이제 부인한테 떳떳하죠. 잘하고 있는데 하여튼
떨어진 원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의 앞부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이제 앞부분은 좀 천천히 나가고 뒷부분은 좀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이 책을 이제 대략적이나마 다 할 것이고, 자, 뭐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뭐 없으면 뭐 다음 시간에 하시고 뭐 이메일로 하셔도 괜찮고, 아시겠죠?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